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하나씩 단어들이 있죠, 그죠? 이 단어들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자체를 빨리 이제 끄집어내시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비교해 볼게요. 부동성서부터 제가 해놨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성하고 이제 개별성의 차이가 있는데, 자연적 특성으로 가볼게요.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특성.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성이 제일 잘 나오죠. 우리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개별성하고 달라요. 자, 이건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른 거랑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특성이 만들어져요. 지역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화시키고 국지화라는 게 잘 나오죠. 국지는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요.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세분화라는 얘기를 써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 그래서 하나씩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전국이 있으면요, 전국이 서울하고 일산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일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화일패는 얘가 1,000원이면은 전국이 다 1,000원이죠. 자, 근데 문화일패는 그냥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를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량이, 여기서는 물량이 많이 남아돌고 초원급이고 주택이 초과 수요라고 해도 모나미 불패는 움직일 수가 있죠. 그냥요,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지역차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개별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얘랑 이제 맞붙어서 붙는 게 뭐냐면 개별성이에요. 자, 그럼 개별성은 글씨도 다르고 얘랑 표현이 다르죠. 그럼 개별성이라는 거를 제가 좀 비교해 드린다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성인데, 자, 이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틀리다는 겁니까? 그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쟤와 연결시켜서, 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와 같습니까? 얘랑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얘하고, 자, 비교를 해서 얘가 바꿔서 나올 수 있죠. 그럼 지역 분석이 나와야 돼요? 얘는 개별 분석이 나와야 돼요.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고, 물건마다 다르니까. 하나씩 개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화가 나와요. 이거는 개별화가 나와요. 개별화. 그럼 되게 쉬워요. 여기 개별 들어갔죠? 그럼 개별 분석, 개별화 나오면 무슨 수성 찍어요? 난 모의고사에 개별 분석, 개별화 나오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요. 완전 심각하죠, 그죠? 개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세분화가 아니라, 독점화. 이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성하고 개별성은 같다,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무슨 성이고, 부동성이고, 물건마다 다른 것은 개별성을 구분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먼저 구분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마다 다르다고요? 지역마다 다르죠. 맞죠, 그죠? 그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임장활동에서 거기 가서 봐야 되죠. 맞습니까? 정보활동을 해야 되고,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산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서울로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정보활동을 또 해야 되고, 중개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중개활동을 하는 게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제곱만 달라요. 이해하셨습니까? 또 외부 효과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인접성도 관련이 돼요. 무슨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두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무슨성하고 무슨성, 부동성하고 인접성까지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부동성 가볼게요. 부동성 있어요? 부동성은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구별은 뭐냐면 아까 동산, 부동산 아시죠? 그럼 동산은 그냥요 움직여요. 부동산은요. 그럼 우리가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까 동산은 점유로 했죠? 부동산은 등기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서류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지금 프린트 보고 있어요? 외부효과 지역분석 들어가죠? 지역분석은 또 무슨 성과도 관련됩니까? 인접성. 자, 어디다 특별한 장소에다가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냥입니까? 좀 추상적입니까? 또 지리적 구역으로 구체적 시장이다.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 시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 세 가지가 관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성 갑니다. 개별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물일가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자, 이 칠판 주개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에요?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에요? 똑같은 거는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됩니까? 배제됩니까? 배제되는 거죠. 맞아요? 표준지 선정이 쉬워요? 곤란해? 곤란하죠. 아까 표준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표준지가 표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50만 필지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다 틀리기 때문에 평가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개별화 나와, 구체화 나오고 독점화 나오죠. 개별성 나오고 토지마다 원리이론 도출이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럼 꿀팁을 드릴게. 개별성은 비교하기가 쉬워, 어려워, 대체하기가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파트에서 나오지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이에요, 비동질이에요?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죠. 거래가 그냥요 미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자, 그게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야?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일물일가가 안 되죠? 비표준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성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자, 얘기해봐. 표준화, 비표준화,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스립인데, 그럼 얘기해봐. 독점, 비독점. 자, 따라봐. 그때 달라요. 이 독점은 비가 빠집니다.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토지마다 독점화 시키는 거지 비독점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3B의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이지 독점은 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제가 요 개별성에서 안 한 거는, 자, 아까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 물리적 대체가 된다,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인접성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고 인근 지역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암만 우리 지금 학원가 근처가 다 상업용지인데요. 그러면 생긴 그 하나하나의 물리적으로 지형지세 면적이 똑같을까요? 물리적으로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비슷합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그 용도면은 대체할 수가 있어서 비교할 수는 있어서 비교 방식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면에 대체는 가능하다. 인접성 때문에 요건 이제 하나 더 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속성하고 부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갑니다.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생산돼요? 생산이 안 돼요.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럼 생산비가 투입되지 않죠.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압니까? 그럼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구 땅을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들었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만들어 놓을 수 없으니까 원가를 구할 수 없죠. 그럼 원가 방식이 된다? 원가 방식이 안 된다? 원가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해볼게요. 내가 항상 이 분필을 들면서 얘기하는 건데, 분필은 그냥이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야, 얘기가 없다. 만들어낼 수 있죠. 가만히 있어봐. 신났어, 씨. 나도 신나, 이것만 할 때만. 그냥이야 만들 수 있어. 이거 원가법 사용할 수 있어요. 원가법은 감가도 돼야 돼요. 그럼 만들기만 합니까? 감가도 됩니까? 감가도 되죠.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꾸짖는. 자, 멋있어. 더, 자, 그럼 90원이 날라갔어요. 지금 10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감정표시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기해봐요. 자,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안 되고. 감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감가가 안 된다는 거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래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죠. 자, 그럼 우리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간다.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를 가지고 기준해서 비교하거든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봐봐요. 자, 아까 물리적은 대체할 수 없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면은 대체가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가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하고 대상 토지하고 옆에 있는 사례 토지 중에서, 자, 건너편에 있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무슨 성 때문에? 무슨 면에 대체를 가능하게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냥요, 비슷비슷해요. 가격도, 용도도 비교할 수 있네? 그 비교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비교 방식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왜? 무슨 방식이 안 되니까. 원가가 안 되니까. 알겠어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원가가 안 되죠?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원가 방식이 안 돼서 비교 방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부중성은 보고 있는 거예요?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무슨 법이 안 된다? 원가. 그러면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라. 이제 염지하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안 돼요. 그죠? 이제는 좀 넓히셔야 돼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공급곡선이 어떻게 된다? 완전 수직이다. 완전 탈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될까요? 수급 조절이 안 될까요? 안 되죠. 얘기 좀 해봐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균형 가격 성립이 쉬워요?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걸 가기 전에 얘와 또 연결시키는 게 또 나오는 게,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자, 물리적으로는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다. 무슨 전환은?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 그냥요, 농지를 택지화 시킬 수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화 됐다는 거는 물리적 양을 늘린 거예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전환된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맨 밑에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의 다양성?
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해서 택지가 높아지면 돈이 비싸지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채이용을 해야 되고,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그래프가 수직은 아니겠죠? 수직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으로서 탄력적으로 바뀌죠. 지금 용도의 다양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이용을 해야 되고, 채이용을 해야 되고, 무슨 쪽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용도적 전환이 가능하죠? 그럼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생겼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게 나왔었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부중성이 희소성 찾으셨어? 그럼 이 희소성은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날 봐요. 상대적이죠. 절대적으로 희소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럼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희소합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공급자 경쟁이 발생돼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돼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집가구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 조방적, 집약적, 집약화가 된다는 거죠. 학기론에서는 조방화 나오면 안 돼. 다 집약적이에요. 이해 갔나?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희소하니까 많아 제한돼 있어. 지금 우리는 공기 마시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죠. 근데 토지는 많아 제한돼 있어. 그럼 공기는 내가 갖고 싶지 않지만 소유욕이 생기죠.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냥이야 투기가 발생해. 누가 개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제하니까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지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좀 제한돼 있어.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어디까지 했냐? 우리 부중성의 희소성까지 했죠? 조방적, 집약적. 수급 조절이 돼야 안 돼요.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죠. 사회성과 공공성, 무슨 공개념? 토지 공개념.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자, 그 다음에 얘도 채이용을 해야 돼요.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이용은 용도의 다양성만 아니라 부중성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채이유효 이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속성하고 얘랑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부중성하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아까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은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 제한일 뿐이죠.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물리적 공급은 못 늘린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었다.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푸대 만들었니? 1000푸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그럼 예외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이란 자체가 조금 깊게 보는데 갈게요. 자,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럼 소모되지 않으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자연적인 물리적이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없어지진 않죠. 그럼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아까 어떤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경제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그냥이다. 된다는 거죠. 또 잊었어?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경제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감가가 되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가까우니까. 근데 공동묘지가 있으면 좋아?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안 되지. 공동묘지가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죠? 그럼 이 토지의 부지 가치가 증가된다, 감가된다. 감가돼요.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서 부지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토지가 경제적 감가는 안 된다, 감가는 된다? 돼요.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런가? 그 다음에
따라해봐요. 기능적 감가.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배치가. 그럼 만약에 부지가 이따만한데 건물이 이따만하면 이건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그냥이야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야. 지구는 줄어 안 줄어. 근데 그냥이야 경제적 감가는 돼.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물리적.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소모가 안 되니까 무슨 법이 적용 안 돼요? 원가법.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되죠? 자, 가볼게요. 자, 칠판 중에는 그냥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소모도 되죠? 그럼 재생산, 우리가 건물 같은 건 재건축한다고 하죠? 재생산이 되지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되죠?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모르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이었죠. 그죠? 근데 얘는 생산비 법칙이에요? 재생산이에요. 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소모가 되지 않죠?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뭐다? 영속성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 재생산까지 보고 있죠? 단기적 배려요? 장기적 배려요?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고 장기적 배려, 미래까지. 장기 나오면 무조건 이해해요. 장래를 그냥요 예측해야 돼요. 장래에 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성분도 우리가 한 100세까지 120세까지 간다니까 그냥이야 관리를 또 잘해야 돼. 관리 잘해야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량됐어요? 분리됐어요? 분리가 가능하죠? 가능해서 그냥입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까지 지금 보셨죠? 그 다음에 재고 시장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토지가 오래 가면 그냥입니까? 주택도 오래 갑니까? 그러면 주택의 재고 시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의 절약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자,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거는 10년 있다가 토지가 더 세겠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고 투자재로서 선호해요. 그럼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그럼 우리가 소득이득이라는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얻어요. 둘 다 얻죠.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토지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그럽니까? 이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미룰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것은 잘 안 나오는데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로 와보세요. 인접성은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가 있다면 여기 쓰레기 밀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서로 협동을 해야 되죠. 협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경계 문제가 야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기억나세요? 얘가 인접성 들어가고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인근 지역이니까 인접돼 있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옆에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얘가 개발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냥이야 반드시 환수를 해야 돼.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성이라는 것도 인문적인데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러면 다수예요? 소수야?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고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출입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하며 부채가 필요하고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자, 밑에 갑니다. 밑에 가시면 1번, 2번, 3번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그냥이야 소모되지가 않아. 무슨 성이야? 영속성이죠. 그 다음에 생산비에는 B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생산비에 B자에 동그라미 치신다는 것은 아까 부중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까? 그럼 이건 무슨 성? 부중성과 관련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것. 개별성이고. 그 옆에 있는 거 읽으시면 돼요. 원가법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중성과 영속성.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나왔어. 인접성만 들어갑니까? 부동성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최이용 기억하세요? 뭐 다 들어가요. 용도의 다양성하고 부중성 다 들어가고. 자, 우리가 추상 구체적이면서 불완전하죠? 부동성이고, 임대차 재고시장은 영속성. 아까 3B는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화 나오면 개별성이죠? 자, 맨 밑에 1번. 지역마다 다르면 그냥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물건마다 다른 것은 개별성. 그러면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 지역 분석은 부동성 찍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분성은 개별성 찍어준 거죠. 장기, 장래 나왔다? 영속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가시면은 42페이지에 29번 있어요. 자, 국지화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국지화 있나요? 그럼 국지화 나오면 그냥이야 지역으로 국한됐어. 그럼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찍고. 자, 오른쪽 두 문제를 엮어보세요. 두 문제를 엮으시면은 집약화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무슨 화? 그러면 집약화 나오면 무슨 성이죠? 발음을 정확하게 해요. 부정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부증성이요. 부동성하고 부증성은 틀려요. 국지화라는 거는 지역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부동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약화는 그냥이야 이 건물을 올린다는 거야.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부증성을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단어로 빨리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29번에는 박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슨 화? 국지화. 무슨 성? 부동성이죠, 부동성.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부동성이죠? 3번. 그럼 다른 거 봐볼게. 임장활동 들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 들어갔죠? 그럼 3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30번하고 31번에 무슨 화가 중요했죠? 집약화. 그 무슨 성? 부중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30번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이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 다음에 소유 욕구가 생기고요. 그러면 부중성이고, 31번도 무슨 성이에요? 부증성이죠. 그냥입니까? 집약화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의 독점 소유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자연물이긴 하지만 무한하죠. 소유욕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유한합니까? 그러면 소유욕을 발생시킬 수 있죠. 내가 갖고 싶은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또 가격 문제를 발생시키고 양쪽 공급을 제한하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을 돌려낸 건데, 아파트 인근 지역의 지하철 교통 요건이 개선돼서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아까 요거 외부 효과. 그 외부 효과가 발생됐다는 것은,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하고 인접성을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위치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볼게. 앞대가리에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야.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이 결정적이죠. 위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넘겨볼게요. 다른 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박스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게 되면은, 자, 33번 내가 찾아줄게. 두 번째, 소모되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그럼 소모되지 않는 건 뭐죠? 영속성이죠.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소유하면 자본이익, 양도차익만 얻어요. 운영이익도 얻어요.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으니까 차후에 가격 상승에 기대해 매각을 미룰 수 있죠. 아까 관리를 중요시 하는 건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영속성이에요. 몇 번 정답? 4번. 34번 갑니다. 기억. 자, 아까 공간 수요자들이 경쟁을 일으키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건 무슨 성? 부증성이죠. 니은에 보시면 지역적 시장이므로 지역마다 다르죠. 상해하고 다 규제가 다르면 무슨 성? 부동성.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입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까 비공개성이라는 개별성이에요. 그죠? 공개를 해야 안 해요.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죠? 그럼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성이 동질성이기 때문에 개별성이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건 영속성이 되겠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몇 번 정답? 2번. 자, 35번은 이제 답만 볼게요.
답만 보시면은 몇 번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물리적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용도적은.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틀린 거죠.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간첩 등의 토지자원의 이용 전환은 물리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6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무조건 기출문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36번 자연적, 인문적 옳은 거. 1번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제약에 의해서 법적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성이죠? 개별성입니다. 토지의 공공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키고요. 자, 3번 이걸 고치려면요, 토지의 비생산성이 부승성이죠. 그러면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물리적 관점이에요. 물리적 관점에서 증가시킬 수 없죠. 물리적 관점이라고 고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국지화 나왔죠? 무슨 성? 부동성이죠. 5번은 맞죠? 5번은 왜 그러냐면 비가역성을 한 번 이용한 걸 다른 걸로 용도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중요해서 장기적 관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37번의 별표. 자, 지금 5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지 나왔는데, 아까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위치 가변성. 자,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얘기죠. 행정적.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가 바뀐다는 사경행이 있는데, 자, 정책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규제 이런 게 나오면 사회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행정적이에요. 인구가 늘어났다든가 공원이 들어섰다든가 공공시설은 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것은 교통체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통체계 상태라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부담의 상태, 그 다음에 기술 역시 산업구조가 바뀌는 건 경제적이에요. 그럼 틀린 지문부터 볼게요. 지금 몇 번이 틀렸다고 그랬죠? 5번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계획이 들어갔고 단지 지정, 이거는 사회적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 위치가 바뀐 거죠. 자, 요거 나올 것 같아요. 5번.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동성 기억나시죠? 위치에 가면 외부 효과고. 자,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십시오. 이거 분명히 뜨는데, 아까 제가 병합 분할을 잘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분할합병의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채용하겠죠.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무슨 성이 무슨 성을 지원합니까? 분할합병을 가능하게 되면 무슨 성을?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갖고 가죠. 그러면 3번 용도의 다양성을 또 무슨 이용하게 만들어져? 채용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중성은 토지용을 집약적 가격이 급등하죠. 5번이 정답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38번도 별표 기출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영속성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 집약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성입니까? 부중성. 자, 니은이 정답일까요?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되니까 맞고요. 임장활동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죠. 부동성이고 일문일가가 안 된대요. 개별성, 대체가 안 되고 장기 배려, 영속성이죠. 가치 보증 우수한 게 영속성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 프린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니은하고 미우니까 2번이 정답인가요? 자, 39번이 또 기출인데 별표 쳐놓으시면은 틀린 거. 자, 제가 아까 용도적은 되죠? 그러면 토지에 39번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있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부중성은 끊으시고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자, 1번 부중성 때문에 지대 지가를 발생시키고 무슨 이용의 근거가 가요? 부중성도 들어간다고 했나요?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개별화시키고 부동성은 지역마다 조세 수입 근거가 될 수 있고 영속성은 이게 좀 어려워요. 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직접 하는 법을 써요. 무슨 하는 법? 직접 하는 법. 직선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하는 법. 이런 거. 감정평가 때 직접 하는 법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직선이 맞다, 직접이 맞다. 직선법은 건물이거든요. 그죠? 직접 하는 법을 사용한다.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직접 하는 법을 사용한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지고 이게 좀 어려웠죠. 근데 답은 쉬웠죠. 5번이고요. 40번 갑니다. 40번은 2번. 자,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정이 다르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무슨 성? 부동성이 되겠죠. 2번 틀렸죠?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출을 좀 몰아놨더라고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지형지세 면적이 다르죠? 그럼 가격, 수익,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할 수가 없죠? 자, 토지는 합병 분할한다는 것은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물리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인문적, 인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셔야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자, 좀 생각해 보세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적 절차에 따라 토지 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법적 제한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습니다. 우리가 지적 절차에 토지 면적을 분할할 때 우리가 대지 면적이 최소화시킨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적 절차를 거치겠고요. 자, 5번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순정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나왔었거든요. 필요하다가 맞고요. 정답은 몇 번? 2번. 자, 41번도 별표. 자, 3번 갑니다.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할 수도 있고 재생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부동성은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하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건 부동성은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는 거고, 토지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건 무슨 성? 영속성. 자, 4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개별성은요, 토지만 아니라 건물에도 씁니다. 뭐에도 쓴다? 그 건물 계량물도 다 틀리겠죠? 그러면 토지만 써요? 건물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요 지분은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고,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냐면, 이건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두 분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요거를 나중에 이제 조금 얘기해서 요거를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지금 부동성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한 명이 이 프린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지화가 나오면 무슨 성이 나오셔야 돼요? 발음 정확하게 해요. 부동성이 부동성. 그 다음에 집약화가 나오면 부증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봐봐. 지금 제가 부동성에 국지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분이 국지화인데 부동성을 하면 이걸 지워주세요. 국지화라는 건 아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한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화 나왔는데 영속성, 그러면 언니 내년에 또 오겠다. 그러면서 그거 남겨놓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남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찍어서 맞히는 건 맞힌 게 아니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분이 이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분이 딱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이 탁 튀어나오고, 부동성, 집약화, 부증성, 일물가가 안 된다. 잘한다. 잘한다.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장기적 배려. 잘한다. 그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어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박스에 있는 게 오지선다에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시고 들어가겠습니다.